경화야, 너 정말 60살 맞아? 이 원피스 몸매가. 만져볼래요? 오늘 오빠 안아주려고 헬스장 열심히 다녔는데. 이러면 안 돼. 재혁이는 내 40년 지기 친구라고. 친구? 그럼 더 좋잖아요. 친구 아내의 속옷을 오빠 손으로 직접 벗겨봐요. 수진이도 지금 옆방에서 재혁이랑. 상상하지 마. 지금은 내 몸에 난 집중해요. 오늘 밤 수진 언니 대신 내가 당신 쾌락에 미치게 해줄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나이 62, 이름은 민호입니다. 아내 수진이와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부부관계는 의무가 되었고 서로를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설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 재혁이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바꿔보는 거 어때? 이것은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한 두 부부의 위험한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신혼 첫날 밤, 수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26살의 수진이는 아름다웠습니다. 잘록한 허리, 탄력 있는 가슴, 매끈한 피부. 저는 그녀를 안고 밤새도록 뒤엉켰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당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우리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 도시락을 쌌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항상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어? 얼른 씻고 밥 먹어. 그 목소리, 그 표정,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미래를 그렸습니다. 우리 아이 낳으면 어떤 이름 지을까? 남자애면 준호, 여자애면 서연이 어때? 그렇게 꿈을 나누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더 이상 그날의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몸이 변했습니다. 배가 나왔고 팔뚝이 두꺼워졌고 엉덩이가 처졌습니다. 가슴은 축 늘어져 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그날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왔고 수진이는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스킨십은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동거인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해서 떠나고 이제 집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넓어진 집, 조용해진 식탁.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3개월 전쯤이었을까요? 그날도 그저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그날 밤이 기억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보, 응? 오늘 뭐? 우리 한지 오래됐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래, 알았어.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래쪽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수진이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축 늘어진 가슴. 탄력도 팽팽함도 없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저는 눈을 감고 젊은 여자를 상상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갈게. 응. 저는 수진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건조했습니다. 젖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아픔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파? 괜찮아. 해.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쾌감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끝났어?
수진이가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서 몸을 떼고 돌아 누웠습니다. 수진이도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40년을 함께 산 아내지만 이제는 그저 가족일 뿐 여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수진이에게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묵묵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복지관 가서 친구들 만날까 해.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짧은 질문, 짧은 대답. 그 사이를 채우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수진이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와 저는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시기에 결혼했고,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4명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때? 우리 4명 만나서 밥 먹자. 그래, 좋아. 어디서? 신사동에 새로 생긴 한정식집 괜찮던데. 거기서 보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재혁이네랑 밥 먹기로 했어. 그래, 알았어. 수진이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혁이의 아내 경아는 60입니다. 제 아내 수진이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집에만 있어서인지 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가 나오고 팔뚝이 두꺼워졌고 엉덩이도 처졌습니다. 가슴은 축 늘어져 배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아는 달랐습니다. 헬스장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몸매가 탄탄했고 허리가 잘록했습니다. 청바지를 입으면 엉덩이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풍만하면서도 탄력 있는 완벽한 곡선. 가슴도 처지지 않고 봉긋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경아를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재혁이 저 자식은 복받은 놈이야. 지난주였습니다. 마트에서 경아를 봤습니다. 그녀는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티셔츠는 몸에 딱 달라붙어 그녀의 가슴 라인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처지지 않고 봉긋하게 솟아있는 가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장바구니를 집었습니다. 그 순간 티셔츠가 위로 올라가며 허리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잘록하고 매끈한 허리, 그리고 청바지에 감싸인 탄탄한 엉덩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래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바지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것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쳤나. 저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지 앞쪽이 불룩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로 앞쪽을 가리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녀의 몸매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아를 떠올리며 혼자 욕망을 풀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끊긴 후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아의 몸을 상상하자 저절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경아의 탄탄한 엉덩이, 청바지를 벗긴 그녀의 몸, 흰색 팬티 속에 감춰진 그녀의. 저는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싸버렸습니다. 휴지로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미쳤나. 친구 아내를 상상하며 자위를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경아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만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경아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심지어 샤워를 하면서도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이 좀 이상해 보여서. 피곤한가 봐.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욕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위험한 제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농담이었습니다. 재혁이한테 장난으로 한번 던져볼까? 하지만 생각할수록 진지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가능하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경아의 몸을 안을 수 있다는 상상. 재혁이가 제 아내를 안는 모습을 상상. 묘하게도 두 가지 상상 모두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네 명이 모였습니다. 한정식집 룸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재혁이와 저는 소주를 마셨고 수진이와 경아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술이 취하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경아야, 너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경아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헬스장 다닌 보람이 있네요. 그래, 몸매 진짜 좋던데. 오빠도 봤어요. 응, 지난번에 마트에서 봤는데 청바지 입고 있더라. 재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아, 내 마누라 힐끔거리고 다니냐. 뭐 좋은 건 좋다고 해야지.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남의 와이프 칭찬하기 전에 본인 와이프나 좀 챙겨.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우리도 이제 늙었다. 그렇지? 무슨 소리야. 아직 청춘이지. 청춘은 무슨, 너 솔직히 말해봐. 경아 씨 보고 아직도 설레냐. 재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 자식이 무슨 소리야. 경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이 사람 보면 가족 같아요, 가족. 남자로 안 보여요. 제 아내 수진이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저는 잔을 채우고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하룻밤만 바꿔보는 거 어때? 재혁이가 화를 냈습니다. 뭐 미쳤어, 이 자식아.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잖아. 내 아내랑 하룻밤 자보면 다시 내 아내가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와 경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경아도 말했습니다. 민노 씨, 농담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솔직히 우리 이제 서로한테 의무감으로 하잖아. 안 그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잃어버린 우리 아내들의 여성성, 그리고 우리들의 남성성,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재혁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만해, 민호야, 불쾌하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가 놀란 얼굴로 수진이를 봤습니다. 뭐? 하자고 그거. 대신 조건이 있어. 재혁 씨가 나를 여자로 느끼게 해주면 그럼 하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말하다니. 경아가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이야?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궁금하네. 내가 아직 다른 남자한테 여자일 수 있는지, 남편한테는 오래전부터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경아도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늘 자신을 무시하던 재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저도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아준다면 당신도 좀 달라질까요, 여보? 경아야, 저도 궁금해요. 제가 아직 다른 남자한테 매력적인 여자일 수 있는지. 재혁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너 진심이냐? 응, 진심이야.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 이미 후회하고 살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권태기만 이어가는 것도 후회야. 재혁이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좋아, 해보자.
하룻밤만. 그래,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네 명의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자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경아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집에 가서 준비할 게 있어서. 나도 갈게. 수진이도 일어났습니다. 두 여자가 나가고 재혁이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재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하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는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경아가 궁금해. 응, 너는? 나도 수진이가 궁금해. 우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언제 할까? 이번 주 토요일이 어때? 수진이한테 친구 만난다고 하고. 좋아. 나도 경아한테 그렇게 말할게. 호텔은 내가 예약할게. 그래, 고마워. 우리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면 경아의 몸을 안게 되는구나. 상상만으로도 아래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아의 탄탄한 몸, 그녀의 잘록한 허리, 청바지 속에 감춰진 엉덩이. 저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깰까봐 참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토요일만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온통 경아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이도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놓고 화장품 가게에 다녀온 흔적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가? 재혁이랑 골프 치기로 했어. 그래, 저도 친구 만나기로 했어.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재혁이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오후가 되자 저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나가는 것도 이상해 보일까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오후 6시 재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노야, 호텔 예약했다. 신사역 근처 박람호텔. 7시에 로비에서 보자. 알았어.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재혁이랑 술 먹고 올게. 늦을 거야. 그래, 조심해. 수진이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원피스였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신사역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긴장되고 흥분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경아를 안을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호텔 로비. 저는 재혁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나타났습니다. 왔구나. 응. 재혁이도 긴장한 듯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짜 할 거야. 응. 너는?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서로의 아내를 교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7시 반에 오기로 했어. 그래, 우리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경아가 옷을 벗는 모습. 그녀의 탄탄한 몸이 드러나는 순간, 제 손이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순간, 저는 다리를 꼬았습니다. 아래쪽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이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 시계를 보며 다리를 떨었습니다. 민호야. 응? 우리 진짜 후회 안 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하고 싶어.
나도 그래. 7시 30분. 로비 입구로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와 경아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경아가 너무 섹시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원피스. 그녀의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엉덩이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가슴골도 살짝 보였습니다. 하이힐을 신어서 다리가 길어 보였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빨간 립스틱이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바지 속에서 이미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정해야 되는데 제 아내 수진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원피스에 검은 스타킹,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아만큼은 두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경아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방금 왔어. 저는 경아를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기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바지 앞쪽을 재킷으로 가렸습니다. 재혁이도 수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재혁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재혁 씨, 안녕하세요. 네, 수진 씨, 예쁘게 입으셨네요. 고마워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4명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룸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방으로 갈까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아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를 껴안고 싶었습니다. 수진이와 재혁이는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7마1호, 7마2호. 2개의 방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71호는 나랑 경아 씨가, 71호는 재혁이랑 수진이가, 재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와 경아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볼까? 그래. 저는 경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경아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혁이는 수진이의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재혁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혁 씨, 가요. 네, 수진 씨. 저는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허락, 배신, 체념, 아니면 호기심? 71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경아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큰 창문, 조명은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경아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좋은 방이네요. 그래? 네. 이게 터문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아야. 네, 오빠? 긴장됐어? 네, 엄청. 나도. 저는 경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천천히 하자. 네. 이게 터문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니바를 열었습니다. 와인을 꺼냈습니다. 잔을 2개 준비하고 와인을 땄습니다. 경아에게 한 잔 건넸습니다. 마셔. 긴장 풀려고. 고마워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지금 수진 언니 생각 안 나요? 솔직히, 네? 지금 너밖에 안 보여. 경아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오빠, 경아야, 너 오늘 진짜 예쁘다.
정말요? 응, 그 원피스 너무 섹시해. 경아가 일어서서 제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어때요? 미쳤어. 진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경아야. 네? 키스해도 돼? 네. 이게 터문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아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습니다. 달콤한 와인 향이 났습니다. 경아도 제게 키스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키스했습니다. 저는 경아의 원피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퍼가 내려갈수록 경아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매끈하고 하얀 피부,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아가 속옷만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레이스 브래지어와 팬티.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경아의 몸은 예순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탄탄한 가슴, 잘록한 허리, 탄력 있는 엉덩이. 저는 흥분했습니다. 바지 속에서 그것이 단단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빠, 제 몸 괜찮고 말고 너무 아름다워. 부끄러운데 부끄러워하지 마. 너 정말 섹시해. 저는 경아의 브래지어 훅을 풀었습니다. 브래지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처지지 않고 봉긋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경아야, 정말 아름답다. 저는 그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말랑하면서도 탄력이 있었습니다. 경아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오빠. 저는 그녀의 젖꼭지를 입에 물었습니다. 경아가 제 머리를 감쌌습니다. 오빠, 좋아요. 저는 경아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팬티를 벗겼습니다. 경아의 몸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몸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빠, 오빠도 벗어요. 그래. 저는 옷을 벗었습니다. 셔츠, 바지, 속옷. 모두 벗고 경아 앞에 섰습니다. 경아가 제 아래쪽을 봤습니다. 단단하게 서 있는 제 것을. 오빠 대단하신데요. 경아야, 너 때문이야. 저는 경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경아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경아야, 들어가도 돼? 네, 넣어줘요. 저는 천천히 경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좁았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아, 오빠. 경아가 신음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 부드럽게 경아의 허리를 잡고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경아야, 너 정말 좋아. 오빠도 좋아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탐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안고 있다는 죄책감과 새로운 여자를 정복한다는 쾌감이 뒤섞여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지금 옆방에서 재혁이가 제 아내를 안고 있을 모습을. 묘하게도 그 상상이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경아야, 나 이제 괜찮아요. 그냥 해요. 제 안에 다 쏟아줘요. 저는 경아 안에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경아도 제 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아의 머리카락도 땀에 젖어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경아에게서 몸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경아야, 네, 오빠? 너 정말 좋았어. 저도요, 오빠. 우리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빠, 응? 지금 수진 언니 생각 안 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재혁이랑 수진이가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 경아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다른 여자 앉는 모습 상상하니까 묘하게 흥분돼요.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이.
밤이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욕망을 넘어 뭔가 다른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아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습니다. 오빠,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몰라. 하지만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욕망과 감정이 뒤섞인 밤. 경아야, 샤워할까? 같이요. 응, 좋아요.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우리 몸을 적셨습니다. 저는 경아의 몸에 샤워젤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가슴, 허리, 엉덩이, 천천히 부드럽게. 오빠, 기분 좋아요. 나도, 경아도 제 몸에 샤워젤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가슴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만졌습니다. 어머, 오빠, 벌써 또 딱딱해졌어요. 너 때문이야. 경아가 웃으며 제 것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진짜? 네, 저 아직 더 하고 싶어요. 저는 경아를 샤워실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엉덩이에 제 것을 댔습니다. 경아야, 뒤에서 해도 돼. 네, 넣어줘요. 저는 뒤에서 경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오빠, 깊어요. 경아야, 너 진짜 좋아. 우리는 샤워실에서 다시 한번 뒤엉켰습니다. 물소리와 신음소리가 욕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경아의 허리를 잡고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경아야, 나 또 쌀 것 같아. 괜찮아요. 그냥 싸줘요. 저는 다시 한번 경아 안에 쏟아냈습니다. 경아도 벽에 손을 짚고 몸을 떨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경아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빠, 응? 우리 내일 아침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너 괜찮아? 네, 오빠랑 있으면. 저는 경아를 꽉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아의 얼굴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오빠? 응, 너는? 저도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키스했습니다. 경아야, 몇 시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슬슬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경아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제가 안았던 여자, 친구의 아내,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누군가였습니다. 오빠, 뭐해요? 아니, 그냥 너 보고 있었어. 왜요? 예뻐서. 경아가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뭐가?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또 보고 싶은데. 저도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네. 이게 터문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재혁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재혁이와 밤새도록 뭘 했는지 상상이 갔습니다. 재혁이도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제 아내를 밤새도록 묘하게도 그 생각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우리 네 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 그럼 가볼까? 우리 네 명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와 각자 헤어졌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 응. 저는 수진이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경아의 뜨거운 몸, 재혁이가 제 아내를 안았을 장면, 제 아내의 흐트러진 얼굴,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노야, 다음 주에 또 만날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다음엔 장소를 바꿔볼까? 우리의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제였던 것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네 명은 서로의 배우자를 탐하며 금지된 쾌락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민노야, 이번엔 네가 수진이랑 나는 경아랑. 그래, 해보자. 새로운 파트너. 저는 제 아내 수진이와 같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오랜만이네. 그래, 저는 수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경아만큼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지금 이 순간 수진이는 재혁이가 안았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녀의 몸을 봤습니다. 재혁이가 만졌을 몸, 재혁이가 키스했을 가슴, 재혁이가 들어갔을 그곳. 묘하게도 그 생각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보, 오늘, 응? 평소보다 열정적인 것 같아. 저는 수진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상상했습니다. 재혁이가 이 자리에서 수진이를 안는 모습을. 그 상상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같은 시간 7달 2호 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재혁이가 경아를 껴안고 있을 것입니다. 경아는 저와 있을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4명 모두 각자의 방에서 욕망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사실이 모두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우리는 반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4번째 모임이 되었을 때도, 5번째, 6번째가 되었을 때도 매번 다른 호텔, 다른 방. 하지만 같은 욕망, 같은 중독. 어느 날 저는 숨겨진 휴대폰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아와 몰래 연락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몇 줄의 메시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오빠, 오늘 혼자예요. 혹시 알았어. 시간 내볼게. 우리는 낮 시간을 이용해 모텔에서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찍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아는 헬스장 다녀온다고 재혁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몇 개월.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대화. 오빠, 저 재혁이한테 미안해요. 나도 수진이한테 미안해. 근데 왜 멈출 수 없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때로는 경아와 때로는 수진이와.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를 교환하며 금지된 쾌락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어머니가 자꾸 뭔가 이상하다고 해요. 뭐가 이상한데?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대. 자꾸 멀어 보인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아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아버지하고 뭐 있어? 왜? 뭐가 있겠니? 뭔가. 우리는 마주쳤을 때 서로를 피했습니다. 수진이와 경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재혁이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4명 사이에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경쟁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여자랑 계속 만날 거예요. 응, 나 행복해. 어머니, 그 남자 때문에 가족이 다 망가졌어요. 아니야,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다른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더 체념했습니다. 침대에서도 거실에서도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침묵을 깼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뭐? 나도 알아. 경아 씨. 그리고 넌 만나. 비밀 휴대폰도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넌 그렇게 조심성이 없잖아. 수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재혁이와 응,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 몇 달간은 우리도 계속했어.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정말 끝날 것 같아. 부부로서도 가족으로서도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권태기를 극복하려고 시작한 게임이 우리의 결혼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아, 미안해. 미안한 건 이제 소용없어. 우리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부부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거짓으로 위장했습니다. 요즘 대화가 줄어서요.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상담사 앞에서 우리는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역사는 한밤의 욕망으로 지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혁이와 경아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말도 없이 손도 잡지 않으면서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35년 전 신혼여행에서 잡았던 손만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나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기, 함께 영화 보기, 조용히 옆에만 있기, 부부관계도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이전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막막해 쏙될지 막막했으무전이 마저 마사마라. 더 진정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재혁이와 경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길을 잃었고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4명이 모여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같은 테이블에서 민호야, 미안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재혁아. 우리는 무슨 말도 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진이와 경아도 다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경아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던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근데 감사해요. 그때 일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그게 사랑이었냐고, 아니면 늙은이들의 추잡한 욕망이었냐고.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뭔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욕망도 중요하지만 신뢰도 중요하다는 것. 자극도 필요하지만 안정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견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그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계절이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은 4명.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 때가 있었지. 응, 그럼.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해.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35년의 역사, 고통,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이와 경아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네 명의 마지막 이야기는 한정식 집 룸에서 시작된 하룻밤의 교환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몇 년을 더 살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졌습니다. 권태기를 극복하려 했던 치료제는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을 마시고 견딘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노년의 부부관계의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함께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순간까지 데려왔습니다.